햇살이 비치는 오후, 정만호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번화가를 걸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와 편안한 면바지, 그리고 시간에 바래진 운동화는 그가 평소에 즐겨 입는 옷차림이었죠. 국내 최대 기업 정한그룹의 명예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거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만호는 그것이 편했습니다. 비서들의 호의 없이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거리를 걷는 자유로움이 좋았어요. 중소형 쇼핑몰이 보이자 정만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핑몰 4층에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고급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그곳의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는 날 그 맛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나이가 들면서 계단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4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인테리어의 커피숍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커피숍에 들어서자 달콤한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정만호는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는 혼잡한 공간을 천천히 걸어가며 빈자리를 찾았어요. 그때 젊은 직원이 그를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여기 지금 자리가 없어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는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만호는 그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업을 이끌며 늘 긴장된 회의실에만 있었던 그에게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은 새롭고 신선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 한 테이블이 비었습니다.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나 그 자리로 향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손자를 위한 선물이니 괜찮았어요. 그는 직원을 향해 손을 들어 주문하려 했습니다. 직원은 정만호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이런 반응에 익숙했어요. 수수한 옷차림의 노인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으니까요. 어르신, 주문하시겠어요?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직원은 정만호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었어요. 그 순간 정만호는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긴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 넘어요. 돈 없으면 다른 데 가세요. 직원의 말은 차갑게 공기를 가르며 정만호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고 눈빛은 노인을 무시하고 있었죠. 주변에 앉아있던 젊은 손님들이 흘끔 쳐다보며 킥킥거렸어요. 누군가는 작게 저런 곳에 왜 오셨대? 하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만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의 말은 그의 가슴을 살짝 아프게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시당하는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76해를 살아오며 더 큰 고난도 이겨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주문할게요. 정만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순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서 없이 홀로 외출하는 날에는 종종 지갑을 두고 나오기도 했어요. 평소에는 현금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만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직원의 비웃음 섞인 눈길이 마음에 걸렸어요. 잠시만요. 정만호는 조용히 말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였어요. 그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좀 와주게. 전화를 끄는 정만호의 표정은 변함없이 평온했어요. 그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어요. 어차피 주문도 못할 노인이라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과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정한그룹 본사 건물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세상이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명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만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시작한 작은 회사,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까지.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정만호는 소리의 근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연이어 커피숍 앞에 멈추고 있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결국 5대의 차량이 정확하게 줄지어 멈췄습니다. 커피숍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사람들이 창밖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죠. 정만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량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동작은 군인처럼 정확하고 일사불란했습니다. 하나같이 귀에 이어피스를 꽂고 손목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커피숍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커피숍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중단되고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만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들어오자 공간이 좁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주변을 살폈고 곧 정만호를 발견했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남성들은 정만호의 테이블 앞에 도착하자 일렬로 서서 정확히 같은 각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그들의 인사는 군대의 경례처럼 완벽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커피숍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정만호에게 집중되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했죠. 조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노인이 갑자기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특히 아까 정만호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직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깨닫고 있었죠. 그의 목이 마르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자세는 곧게 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평범한 노인의 모습에서 한순간에 대기업 회장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비서들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괜찮네.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었을 뿐이야. 정만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정장 안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한그룹 명예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매장의 모든 손님들의 음료는 회장님께서 부담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커피숍 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까 정만호를 비웃던 젊은이들은 고개를 숙였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매니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정만호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겪어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 매장에서 음료는 평생 무료로 드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정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냉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얼마나 많은 아첨과 위선을 보아왔는지 그 경험이 그의 표정에 스며들어 있었죠. 진심 없는 사과는 받지 않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매장은 얼어붙었어요. 정만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매니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비서들은 즉시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비서가 정만호의 재킷을 건네주었고 다른 비서는 그의 앞에서 길을 열었어요. 커피숍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만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외심, 죄책감,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죠. 비서들이 그의 양옆을 에스코트하며 함께 걸었어요. 출구 앞에서 정만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매장을 한번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잠시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직원은 이제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죠. 정만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과 연민이 더 많았습니다. 평생을 기업가로 살아왔지만 그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정한그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 기억해두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순간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해야 하네. 정만호의 말은 작았지만 커피숍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오랜 삶의 지혜였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만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비서들이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커피숍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정확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비서가 재빨리 앞으로 나가 맨 앞 차의 문을 열었어요. 정만호는 천천히 차에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다시 평범한 노인의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에게는 언제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죠. 검은 차들이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커피숍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매니저가 서둘러 직원들을 모았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그분이 누군지 알아?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한그룹 정만호 회장님이셨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분이라고.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정만호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직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 저 어떡하죠? 제가 회장님께 그런 말을.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매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때 커피숍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만호의 비서 중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가와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내일 오전 10시 정한그룹 본사로 와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매니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차 안의 정만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내일 그 매장 관계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정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나보고 싶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매장의 불이익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비서는 정만호의 표정을 살폈어요. 정만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미소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네. 비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만호가 그런 분이었기에 정한그룹이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차는 정한그룹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셨어요. 정만호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 시절,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던 긴 여정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정한그룹 본사 앞에 커피숍 매니저와 정만호에게 무례했던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창백했어요. 웅장한 정한그룹 건물 앞에서 그들은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정말 회장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걸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니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봐야 알겠지.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들을 소개하자 비서가 나타나 그들을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는 그들을 큰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의실은 넓고 품격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매니저와 직원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정만호가 들어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정만호를 따라 몇 명의 임원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매니저와 직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정만호는 자리에 앉으며 그들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자,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회장님을 외모로 판단했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만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지. 정만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를 무시한 것은 상관없네. 하지만 생각해보게. 만약 내가 정말 돈이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매니저와 직원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만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깊은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만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그들에게 밀어주었어요. 알고 있나? 그 커피숍이 들어선 건물은 우리 정한그룹 소유일세. 매니저와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정만호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매장을 없애거나 하지는 않을 걸세.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정만호의 말에 그들은 살짝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만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었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지. 저런 촌뜨기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들 했어. 정만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난 그때마다 더 강해졌네. 남들의 편견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지. 그는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무시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고 포기하곤 하지. 매니저와 직원은 정만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자네들을 불러온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네. 오히려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정만호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네. 존중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계층과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지. 매니저와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기대했던 꾸짖음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네들의 매장을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시범 장소로 삼고 싶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간으로 바꿔보지 않겠나? 정만호의 제안에 매니저와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고 왔는데 오히려 기회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자네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군. 직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손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정만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임원 중 한 명이 서류철을 건네주었어요. 정만호는 그것을 받아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존중 캠페인의 기획안이네.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자네들의 매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게.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지원은 모두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매니저는 감사함에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았어요.
직원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정만호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자, 이제 돌아가서 준비하시게. 다음 주부터 캠페인을 시작할 테니. 매니저와 직원은 정만호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인 후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정만호 옆에 있던 임원이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끔은 실수가 더 큰 배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지.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할 거라 믿네. 한편 정만호와의 만남을 마치고 건물을 나오는 매니저와 직원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정한그룹 본사 앞에 서서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어.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 그들은 서리를 꼭 안고 매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존중 캠페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매장은 모든 손님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곳이 될 거야. 절대로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매니저의 결연한 목소리에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주가 지나고 커피숍에는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대했고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어요. 매장의 분위기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익숙한 모습의 노인이 다시 매장을 찾았어요. 정만호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만호가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어요. 이전에 그를 무시했던 직원이 가장 먼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만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번에도 혼자였습니다. 비서들도 고급 차량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직원은 그를 창가의 좋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료가 좋으실까요? 저희 매장에 특별 블렌드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정만호는 온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으로 해보지.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정만호는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매니저가 직접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저희 매장의 특별 블렌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맛있군. 잘 만들었어. 매니저는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많이 변했죠? 정말 모든 분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이는군. 좋은 변화야.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르신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기다렸거든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정만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는 이미 충분히 받았네. 중요한 건 변하지. 그리고 자네들은 변했어. 매니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만호가 커피를 마시는 동안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았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던 것이죠.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정만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또 오세요, 어르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쫓아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평범한 노인처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커피숍은 존중의 공간으로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고 특히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정만호의 존중 캠페인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하나의 커피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다른 매장들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외모나 나이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몇 달 후 한 경제지에서는 정만호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존중 캠페인의 시작점이 된 그날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지 않으셨나요? 정만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화가 났다면 거짓말일 거야. 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황을 변화의 기회로 만들 것인가였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편견이 있어. 그런 편견을 없애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날의 불편함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라는 말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우리 사회의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정만호는 여전히 가끔 비서 없이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다니는 것을 즐겼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작은 걸음이 시작된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순간 모든 걸 잃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정만호의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어요.